서울의 숨은 역사. 가짜 산에 모인 꼭지대. 맑을 청, 신에게 네 천자가 합쳐진 이름이 청계천으로 그대로 풀이하자면 맑은 시내란 뜻입니다. 청계천은 서울의 강북 지역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개천인데 옛날에는 그 이름만큼이나 맑고 깨끗한 물이 흘렀으며 청계천의 모래도 곱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조선 영조 임금 때의 일로 서울 도성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청계천은 여름철만 되면 늘 말썽을 부렸다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강물이 넘쳐 수재민이 생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강물에 쓸려 내려온 모래가 강바닥을 높여 놓았기 때문으로 매년 여름마다 홍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던 관리 하나가 한성판윤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겠는가? 청계천 바닥에 모래를 파서 수심을 깊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면 할 수 없지 않은가? 즉시 공사를 시작하게. 이렇게 해서 청계천 준설 공사가 시작되었고 모래가 강둑에 쌓이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래가 자꾸 쌓여만 갔습니다. 강둑을 따라 모래를 쌓아 둘 수가 없어 인부들은 모래를 지금의 동대문 운동장 부근에 쌓아 놓았는데 공사가 다 끝나자 그동안 쌓아 놓은 모래가 산을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덧 사람들은 이 모래산을 가짜 산이란 뜻으로 가산이라고 불렀는데 이 가산은 일제강점기 때 동대문 운동장을 만들면서 헐렸습니다. 그런데 가산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부근은 우범지대가 되고 말았는데 한양 거리를 떠돌던 거지들의 생활터전이 된 것입니다. 그냥 밥만 얻어먹는 거지들만 산다면 큰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자들이 몰려 산다는 것으로 옛날에는 얼굴과 팔뚝에 문신을 새겨 누구나 전과자임을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경을 칠 놈 같으니라고라는 욕이 있는데 이런 문신을 새기는 것을 경을 친다고 했습니다. 전과자들이 당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경을 치면 조상을 욕되게 했다고 해서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고 장사를 할 수도 없었으며 아무도 같이 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주인 없는 가산의 땅굴을 파고 살면서 밥이나 얻어먹든가 아니면 못된 짓을 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못된 짓이란 다름 아닌 쇠도가들과 손을 잡고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들을 꼭지떼라고 불렀고 그 우두머리를 꼭지라고 했습니다. 꼭지떼를 없애는 묘책. 막다른 데까지 와 있던 꼭지들은 기왕 버린 몸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라는 말을 자주 내뱉었다고 합니다. 꼭지들의 수도 점점 많아졌는데 수가 많다 보니 두목이 생겼고 지금의 조직폭력배와 비슷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점점 이들의 행패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한성판윤이 나섰지만 이들의 세력을 무너뜨리기엔 한성 내의 포졸들의 수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판윤나리, 우리가 꼭지들을 무마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꼭지들에게 다른 일을 주어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른 일이라면 내의원이나 해민서 등에서 쓰는 약재를 꼭지들만 납품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들이 약재를 어디서 구하겠는가? 약재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약초캐는 일이야 전문가가 해야겠지만 뱀이나 두더지, 고슴도치 같은 것은 그들도 충분히 잡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먹고 살기엔 부족하지 않을까? 또 있습니다. 벼슬아치의 혼사나 장례식 때 경호하는 일도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원래 그런 날이면 귀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성판윤은 좋은 생각으로 당장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드디어 꼭지들이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제도가 시행된 후부터는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꼭지들의 횡포가 많이 줄었다는데 꼭지들이 관으로부터 받은 특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넣고 푹 끓여 만든 국으로 지금은 대중음식으로 많이 팔리는 음식이지만 옛날에는 서민들이 주로 먹었던 것인데 관에서는 꼭지들에게 이 추어탕을 끓여서 팔 수 있는 권리도 주었습니다. 가산에 사는 꼭지들이 운영하는 추어탕집은 광희문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워낙 맛이 좋아 손님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부패 관리를 끓는 물에 풍덩 빠뜨린 해정교. 선조 때의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노수신이 지은 역사지리 책 동북여지 승남을 보면 재물을 사사로이 탐한 관리는 해정교 위에서 끓는 물에 삶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청동 고개에서 시작하여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
청계천으로 흘러들어가던 맑은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을 중학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학천 개울이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쪽에 해정교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서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끓는 물에 삶는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이었다는데 고종 때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 외교관은 이것을 보고 본국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조선에는 죄인을 끓는 물에 집어넣는 팽형이라는 형벌이 있다. 매우 잔인한 사형 제도인 듯하지만 사실은 희극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팽형을 당하는 사람은 탐관오리들이다. 집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로 해전교 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아궁이를 만들고 그 위에 커다란 가마솥을 건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장작을 가득 넣고 가마솥에 물을 채운다. 아궁이 앞에는 재판대를 만들고 포도대장이 앉는다. 포도대장이 자리를 잡으면 탐관오리를 꽁꽁 묶어 솥뚜껑 위에 앉힌다. 포도대장은 죄인의 죄를 일일이 밝히고 나서 처형을 지시한다. 그러면 포졸들이 죄인을 가마솥에 넣고 아궁이에 불을 때는 신용을 한다. 그러니까 끓는 물에 삶는 신용만 했다는 말인데 그것으로 팽형으로 처형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라서 팽형을 당한 사람은 가족들에게 넘겨집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는데 가짜 시체를 건네받은 가족들 역시 마치 죽은 사람을 대하듯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를 두고 장례식까지 치르도록 했으며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진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은 목숨이라 여기고 함부로 바깥 출입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도 박탈당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조차 만날 수 없게 했으니 평생 집안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된 것으로 살아서 숨을 쉬기는 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는 이만 못했을 것인데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한 개인의 명예를 철저하게 박탈한 실로 무서운 형벌이 이 팽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서울의 숨은 역사는 가짜 산에 모인 꼭지대 이야기였습니다.